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지금 2년 6개월 가량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계속 방어만 하던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정규군을 동원해서 러시아 본토에 진공해 들어갔습니다. 하르키우 북쪽에 있는 수미죠. 그 수미와 마주보고 있는 러시아 국경 쿠르스크, 그 쿠르스크주에 우크라이나군 2,000여 명이 그것도 최정예 부대 82 공중 강습여단이 주축이 된 최정예 부대가 치고 들어가서 4개 축선에서 거의 5에서 7km씩 한 번에 진격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정보사령부, 중국에 있는 블랙 요원들 포함해서 뭐 다 명단 넘어갔다라는 그 정보사령부가 서로 지금 장군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치고받고 난타전하면서 정말 콩가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소장에 뭐 이야기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 기소장을 통해서 기밀들이 마구마구 공개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그리고 북한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6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북한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주민들을 챙긴다는 북한 당국의 대대적인 선전과 달리 폭군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이른바 모심 사업으로 주민들을 닥달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년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으며 그 선발대가 평양에서 출정식을 가졌다고 노동신문이 8월 7일 보도했습니다. 8월 6일 평양 소재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김정은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출정식에는 김정은이 신의주와 의주 등 수해 지역 복구에 나서겠다고 자원한 청년들로 구성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선발대 수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정은은 압록강 유역에서 전개될 피해 복구 사업은 국토의 한 부분을 완전히 일신시키는 하나의 변혁과도 같은 거창한 건설대전이라며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답게 혁명적 풍모와 무비의 창조력을 힘있게 떨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를 수해 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도 못 되는 기간에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에 해당하는 8월에서 9월 핵심 노동 인력인 청년들을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복수의 북한 전문 매체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국이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제에는 관심이 없고 이른바 모심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모심 사업은 김씨 일가의 초상이나 동상, 현지 지도 관련 비석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북한 당국은 각 지역 당간부들이 가정과 기업소 등을 돌아다니면서 수해 기간 중 우상화 상징물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초상화 뒤에는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하는 숯주머니를 달아 초상화가 습기를 먹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중점 과업이 하달됐는데요. 주민들은 물난리가 나서 땔감도 못 구하는데 무슨 수로 숯을 구하라는 것이냐라며 당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수해 피해 구제에 앞서야 할 정부가 피해 구제는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정권 우상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북한이라는 유사국가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참담한 표정을 하고 있는 김정은, 그러나 이건 쇼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여기 있죠. 김정은이가 직접 참석해서 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출정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서 갔다. 이제 군인들은 물론이고 군인들 하고 있고 이제 이 군인이 아닌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건데, 자,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행사하느라고 긴팔 입혀놓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청년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등록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토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정말 뭐 큰 어떤 건설 사업을 하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이거는 그 지금 사진 아닙니다만은 기어로서 읽고 있죠. 이런 모심 사업이 뭐냐? 모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이 또 김정일, 김정은이 각종 비석, 또 상징물, 액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냐. 이런 것들에만 핵심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은 작년인데요. 홍수 지역에서 초상화 건지려다가 사망했다. 집집마다 초상화 있죠. 그거 곰팡이 안 쓸도록 습기 조절 잘해. 그러면 뒤에다가 천연 제습제인 숯 뭐 이런 거 걸어놓고 해. 자, 이러는데 지금 홍수가 나서 나무가 다 젖었는데 어디서 지금 땔감을 구해서 숯을 만듭니까?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또 여러분들 과거에 북한 응원단들 내려와서 비가 오니까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프레카드 김정일이 프레카드 비 맞고 있으니까 엉엉 울고 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이런 북한이 우리와 정말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북한 사람들 이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명이 등록했다라는 거 어쩌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북한이라는 특성상 이런데 빨리빨리 등록해야 자신의 미래가 하나의 스펙이 되겠죠. 우리로 치면 스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북한 우리가 빨리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는데 그 군사력의 뒷받침은 정보력입니다. 그 정보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겠습니다. 최근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부대 자체가 발칵 뒤집어진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장성급 인사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며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정보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소속 군무원에 의한 블랙 요원 명단 유출로 부대 전체가 방첩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그 이전에 사령관과 예하 예단장 간의 고소고발 난타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육사 50기인 정보사령관 A 소장과 육사 47기인 예하 예단장 B 준장 간에 벌어졌는데요. B 예단장은 이른바 대북기획공작사업인 광개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를 끌어들였습니다. B 준장은 해당 사업에 민간단체를 적극 끌어들이면서 서울 충정로에 있는 정보사 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이 사실을 사령관인 A 소장이 인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 소장은 어떻게 민간인들을 공작에 끌어들이고 안가를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할 수 있나 라며 B 준장을 다그쳤고 이에 B 준장은 비전문가인 사령관이 개입하니 공작이 안 된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격분한 A 소장은 결재판을 집어던지며 보고를 받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B 준장은 결재판에 맞았다며 A 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A 소장 역시 B 준장을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양측의 고소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일단 B 준장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B 준장은 광개토 사업은 국방부 장관에게 독대 보고해 이미 추진 중이었던 사안이라며 공작 업무 특성상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관에게 독대 보고한 것을 사령관이 나중에 알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이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B 준장이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보사는 둘로 갈라져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는데요.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최고의 팀워크와 보안을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 정보기관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네, 우리 정보사가 만든 휴민트 지금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 그 문정부 기간 중에 다 무너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이번에 이 블랙 요원 명단 유출되면서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사업이라고 하는 대북기획 사업 아마 이 중국 쪽에 기반을 만들어서 북한 관련한 공작을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이 휴민트 여단장인 이 B 준장이
장관과 독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는 이런 큰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건 이제 비준장의 예단장의 주장이고 국방부 장관 측에서는 우리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선을 잘랐는데 저는 보고받은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보고 안 받으면 장관이 뭐하러 거기 앉아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입장 곤란하니까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냐? 일단 이 정보사령관은 정보병과 출신이 아니에요. 이 정보사령관은 육사 50기 또 여단장은 원스타인데 육사 47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급자인 여단장이 사령관보다 3해 선배입니다. 사관학교 3해 선배예요. 47기 같으면 뭐 재수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1968년생. 그리고 이 사령관은 뭐 그런 거 안 했다는 가정하에 1971년생. 뭐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 사령관은 정보병과 출신이 아니고 아마도 보병과 출신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수색대대장 이런 걸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령관은 3차 진급을 했어요. 3차 진급해서 사단장 같은 걸 거치지 않고 3차 진급했으니까 자기 동기들은 이제 곧 군단장 갈 뭐 한두 해 있으면 군단장 갈 그런 시기니까 3차 진급하고 사단장 가기에 조금 시간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됐고 또 정보사령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나 등등 이 현 정권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서울 주변에 있는 사단장들 그리고 서울 내부에 있는 뭐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지휘관들 그리고 이런 정보 뭐 이런 또 기무 지금은 방첩사령부인데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직을 맡기겠죠. 비록 3차 진급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비여단장도 또 이 사람도 그래요. 자, 이 대령이었는데 작년에 임기제 진급을 했습니다.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2년만 근무하기로 하고 제대하는 것이 임기제예요. 물론 여기서 또 진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원스타 보직에서 2년만 있기로 하고 전역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게 이제 임기제 진급인데 원래 이 임기제 진급도 기수별로 내려옵니다. 뭐 완전히 그냥 이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관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임기제 진급은 49기가 하게끔 어떤 그런 그 룰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47기인 두 해 선배인 이 비준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야당 의원인 이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같은 이런 사람은 지금 문제 있다, 인사 참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여기는 조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1968년생 같으면 올해 만 56세예요. 그러면 올해가 지나면 대령 연령 정년이 들어가서 그냥 자동으로 전역을 하게끔 되는데 이 사람을 별을 달아줌으로써 앞으로 2년을 더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줬죠. 그래서 좀 의외의 인사다. 그러면 이 사람도 현 이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그 핵심 라인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3차 진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관이 된 사령관도 뭔가 좀 교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서로 이제 센 사람이죠. 문제는 이 여단장은 정보병과 출신이고 여기에 완전히 전문가고 사령관은 그냥 이번에 한번 온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단장이 이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휴민트를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휴민트 복원하려면 선배님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조복은 전 국방정보본부장,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정보본부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유한 777 사령관, 777은 이제 대북 감청 업무하는 부대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 연구소를 컨택해서 선배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정보사령부 안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걸 이제
사령관이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거기다 끌어들이냐 하고는 이제 싸운 겁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선배인 하급자가 결재판을 맞았다 라고 해서 지금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 또 사령관은 난 때린 적 없다, 결재판 집어던진 적 없다, 그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무고를 해? 상관모욕죄다 하고 또 상관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서로 고소고발 하니까 뭐 고소하는 내용을 적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다 보니 비밀이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찬 일인데요. 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정말 황당한 나라입니다. 국정원 공채 최신 합격 비법입니다. 특수부대 특수부사관 임강 후기, HID, UDU 또는 정보사 이런데 부사관, 자기가 정보사 부사관이야 라는 것도 비밀인데 그걸 이렇게 학원, 공무원 입시학원 자기네들 선전 도구로 씁니다. 그리고 인터뷰까지 다 해요. 얼굴 다 밝히고. 국정원,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공채로 뽑습니까? 기가 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국정원, 우리 학원 소속에 국정원 이렇게 합격했어요 하고 사진 다 깝니다. 이러니 우리 요원들이 다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된 게 이거 아닙니까? 박지원,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 됐을 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CIA 국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 했죠. 정말 기가 찹니다. 뒤에 국정원 원운석, 이거 누굽니까? 신영복이, 공산주의자 신영복이 글씨 아닙니까?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이 신영복처럼 만든 소주 있죠, 소주. 뭐 저는 술도 잘 안 먹습니다만은 그 소주를 같은 이 좌석에 뭔가 소주 시킬 일이 있으면 그거 시키지 마라 라고 해요. 아니 재수없게 어떻게 그런 걸 먹습니까? 아무튼 이 정보기관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기관을 나의 사유 권력 수단으로 쓰고, 그리고 북한에 어떻게든지 위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출세가 더 우선인 사람들이 장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명감 없고 오직 내가 우선이다 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경이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보사령부 이 부대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육군은 보병, 해군은 함정병과, 공군은 조정병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사령부다 그러면은 정보병과 출신들이 사령관이 되어서 더욱더 스페셜리스트들이 완전히 그냥 스크럼을 짜고 딱딱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2년씩 이동보직하는 사람들이 보병이 가서 사령관하고 내용 파악 다 하고, 그러니까 보병 잘 모르니까 뭐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뭐하러 그 사람을 앉힙니까? 보병 출신들이 계속 합참의장, 국방장관 되고 하니까 보병들 많이 해야지. 몇 기에, 우리 때는 몇 기에 몇 명이 됐는데 지금 후배들 한기수의 보병들 뭐 이렇게 숫자 장군 진급 숫자 줄어들면 얘도 손해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병과는 항상 임기제 진급만 합니다. 요즘 기업들 공보, 홍보 업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육군은 홍보 관련해서 별 원스타 한 명 달아주고, 해공군은, 해병대는 그냥 대령으로 끝이에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별 하나 나오고, 임기제로. 정보, 통신, 화생방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화생방. 그런데 화생방 완전히 저 밑에 있죠. 그리고 해군도 마찬가지로 항공, 지금 항공사령부가 됐는데 항공사령관 투스타 오면은 함정병과가 와요. 항공에 왜 함정병과가 사령관을 답니까? 이런 식으로 각 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밥그릇 유지 카르텔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병과들은 전문적인 병과에
진급 티오를 좀 더 많이 늘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말이 길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투입돼 단 1시간 만에 무려 7km를 진격했는데 모두 격퇴에 따른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입고 쫓겨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8월 6일 쿠르스크주 방면에서 국경을 넘어 공격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예비 전력을 동원해 이를 즉시 차단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대 3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차 11대와 장갑차 20대를 동원해 쿠르스크 국경 지역의 군진지를 공격하려 했지만 러시아군이 즉각 대응하여 이를 격퇴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전차 6대와 장갑차 10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과 연방보안국이 개입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지만 국경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격을 모두 격퇴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의 보고도 러시아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날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병력은 300여 명이 아니라 2천여 명이 넘는 규모였고 4개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시작해 각 축선마다 5에서 7km를 돌파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반격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카모-52 공격 헬기 한 대와 T-62M 전차 2대가 파괴되었고 많은 병력이 사살됐는데요. 현재까지 최소 35명이 중상을 입고 우크라이나 측에 포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공격에 나선 부대가 러시아계 장병들로 구성된 의용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규군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공세에 나선 부대가 제82 공중강습여단과 제22 기계화 여단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장에서는 이들 부대가 사용하는 미국제 험비 차량과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규군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속수무책으로 국경을 뚫린 러시아, 이번에는 이 전선 수습을 위해 얼마나 곤욕을 치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지금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치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러시아가 트레일러에 T-62M 전차 싣고 증원하러 간 겁니다. 증원하러 가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걸려서 이렇게 파괴되는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가 피해가 커요. 자, 이건 이 러시아군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격을 하는 화력 지원을 위해서 카모-52 공격 헬기가 화력 지원 나섰다가 맨패즈 맞고 격추된 장면입니다. 이게 조종사 나왔는데 조종사 기어 나오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장면. 자, 이건 이 우크라이나 군의 험비예요. 험비, 미국제 험비. 이런 것들이 지금 진공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 자, 여기가 어디냐? 하르키우 북쪽의 수미, 큰 도시죠. 이 수미에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쿠르스크주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명운을 걸고 대기갑전을 펼쳤던 바로 그 쿠르스크 전투가 펼쳐진 곳이죠. 이 쿠르스크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3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금방 쫓아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포로가 잡혀가서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행렬이에요. 여기 맨 앞에 가는 사람, 여기 가에 있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우크라이나 군이고 중간에 줄 서서 가는 자들이 러시아 군이에요. 잡혀서 지금 포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겼으면 포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라이바라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러시아 국방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동안 저당 브리핑을 많이 했던 오신트죠. 바로 이 지도 보시면 이거 하실 겁니다. 라이바가 지도를 그렸습니다. 4개 방면에서 여기 4개 방면에서 치고 들어갔다. 토탈 한 2,000명 된다. 라고 해서 그리고는 치고 들어와서 다시 또 확장하고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7km, 적은 곳은 5km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하면서 전황 지도를 그렸는데 크렘린에서 이거 보고 완전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 북쪽에 전황지도 밀블로그들 그리지 못하게 해 라고 했답니다. 라이바는 영웅이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지금 뭐 1시간 만에 격퇴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실만, 이 상황만 좀 알려드리고 추가 정보 그리고 상세한 전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치고 들어와서 어느 마을을 점령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동남부 지역에 집중하지 못하겠죠? 왜? 본토가 지금 뚫리고 있으니까. 네. 아주 큰 성과를 얻기를 기대해 보면서 내일 데일리 디펜스의 이 전투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